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실력정석 그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강 내용이 좀 많아요. 좀 많아서 이거를 내용 얘기만 1시간 하고 문제를 1시간 하는 것도 가능할지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그 1시간 내에 개념, 1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걸로 좀 시간 조율해 볼 테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 5강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극대극소라는 이제 이름 하에 시작이 되는데 뭘 극대라고 뭘 극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만 더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극대극소의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증가감소.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가감소는 이거예요. x 값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함수값 fx1 fx2도 함수값도 커진다. 이랬을 때 우리는 증가라고 해요. 일단 그 감소는 일단 패스하고 증가만 할게요. 왜냐면 증가를 딱 이해하고 나면 감소는 딱 반대 상황인 거니까 증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증가한다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할 거래요. 물론 이제 이게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제한된 구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증가라는 말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부분 속에 x값 두 개를 초이스를 했더니 x값이 커졌을 때 그에 따른 함수값도 커지면 증가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쉬운 함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증명이 쉬운데 좀만 더 함수가 복잡해지면 실제 이 부등식을 확인한다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생각한 거는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한대요. 생각은 간단해요. 쉽게 생각해서 이 x1, x2가 있으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미분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미분을 쓴다면 평균값 정리라는 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 써보시면 이거죠. x값의 차이분의 y값의 차이. 즉 평균 변화율하고 이 구간 사이에 이것과 같게 하는 어떤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를 갖게 하는 점 C가 x1과 x2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함수 f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증가하면 생각해보시면 fx2가 fx1보다 크고 x2가 x1보다 크죠? 그럼 얘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고 그럼 양수분의 양수니까 전체값이 양수죠? 그러면 당연히 f'c도 양수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등호니까. 그럼 결론적인 얘기는 증가하면 f'c라고 하는 즉 이 사이에 있는 어떤 c라는 값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C라고 하는 점은 물론 평균값 정리를 쓰게 되면 존재성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이 구간 내에 있는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항상 C라는 값이 존재해서 항상 양수값이 나와서 결론적인 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fx가 증가하면 다시 이제 좀 이따 부등호 방향이 좀 중요해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f'x가 어떤 f'x가 양수가 나오면 fx는 증가한다 라는 얘기가 하는 게 가능하대요. 실제로 증명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 방금 이제 제가 반대 상황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f'x가 양수가 되면 f'c도 당연히 양수겠죠. 이 구간 내에서. 그럼 당연히 x2와 x1은 제가 이렇게 잡아둔 상태니까 이건 어차피 양수라서 fx2하고 fx1의 부호가 곧 f'c의 부호랑 일치하는 상황이 돼요. 이 두 개의 대소 관계가. 그래서 fx2가 더 크게 되면 f'c의 부호가 양수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얘가 부호가 음수가 되게 되면 오히려 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f'x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하게 되고 음수면 감소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증가하고 감소를 판단할 때 원래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미분계수,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더함수를 활용해서 그놈의 부호만 보더라도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죠. 근데 제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화살표를 등호로 표시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처럼 양쪽 5개만 다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충분 조건으로만 표시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판례가 좀 생기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fx가 증가하게 되면 그 역 f'x가 양수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판례가 있대요. 판례가. 그 대표적인 판례가 fx가 x의 세제곱일 때 실제로 fx의 x의 세제곱이면 이거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죠? 3x의 제곱이면 x가 0일 때 미분계수 값이 0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fx의 x의 세제곱 그래프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증가함수예요.
실제로 이 부등식 증명에도 증가한다고 확인이 가능해요. 이 fx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됐죠. 그러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 있는 거잖아요.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발레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발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식을 항상 참이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등호를 넣으면 이 발레를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참인 명제로 바뀌게 돼요. 원래는 거짓 명제였는데. 여기까지 된가요? 그럼 이제 또 그 역을 또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이제 이게 또 참이라면 f'x가 0 이상이라면 아까는 0보다 클 때 증가라고 했는데 그럼 0 이상이라면 fx는 증가하냐 이거예요. 이번에 등호를 넣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발레가 뭐가 될까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발레가 있어요. 발레는 fx는 c 같은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항상 0이잖아요. 미분하면 항상 0이라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필요충분 조건을 만드는 게 안 맞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수학2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이 명제를 참인 명제로 바꾸시게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수월해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인데 상수함수가 돼버리면 아까 이렇게 발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라고 하면 이 fx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f'x가 0 이상이라면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0인 부분도 있고 0보다 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0 이상이라면 fx는 증가하게 돼요. 증가. 근데 역도 성립해요. 증가하면 f'x는 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에서 fx가 증가하기 위한 뭔가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호도 포함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됐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똑같이 한 번 더 쓸게요. 당연히 f'x가 0 이하라면 fx는 이제 감소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f'x가 양수면 일반적으로 기억할 때는 f'x가 양수면 증가고 음수면 감소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f'x가 0이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주변 환경을 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그 x의 세제곱 제가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x의 세제곱의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미분계에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형태가 fx는 x의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x축, y축.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미분계에서 0일 때는 미분계에서 분명한 건 0인데 왼쪽을 봐도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을 봐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0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점 딱 한 점은 좌우가 전부 다 주변 환경이 다 증가하고 있으니 이 점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도 없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니 이 0이라는 점도 증가한다고 봐도 되지 않겠냐가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과거 2009 개정이나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한 점에서의 점에 대한 증가 감소를 논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점에서의 점이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교육과정 상황에서는 안 다루죠. 이건 2009 개정부터 이미 안 다뤘던가? 이제 이건 좀 헷갈리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이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2만 다루고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이제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그냥 좀 부담 없이 프라임 값이 양수 0 이상인데 아무튼 0 이상이 나오면 증가, 0 이하가 나오면 감소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맴돌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미분을 했더니 0이 나온 거예요. A라고 해볼게요. 미분을 했더니 0이 나온 거예요. 0. 그럼 아까 주변 환경을 보자고 했잖아요. 주변 환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을 증가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약간 됐죠? 근데 주변 환경을 봤더니 하필이면 이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냥 H를 양수로 가정해볼게요. 왼쪽을 봤더니 A보다 왼쪽
왼쪽에 부호를 봤더니 부호가 음수가 나온 거예요. 음수. 왼쪽에 부호가 그 말 뜻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왼쪽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a 플러스 h를 봤더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0이 나왔는데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고 왼쪽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우리 2차 함수 아래를 볼록인 상태처럼. 그래서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나왔는데 왼쪽을 봤더니 마이너스라서 감소하고 있고 오른쪽을 봤더니 플러스라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점은 과연 증가한다고 말해야 되냐 감소하냐고 말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소라는 용어를 쓴대요. 극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fx는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 fa를 극소값이라고. 용어 정리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5강에서의 가장 핵심은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하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그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증가 감소를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함수에 대한 부등호만 판단하면 되지만 이거는 두 개를 대소 비교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좀 더 저기 좀 더 어렵고 이것이 좀 더 수월한 상황이 돼요.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해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저 식이 더 유용하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문제는 그럼 특정한 딱 한 점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 나오면 주변 환경을 보라 해서 주변 환경을 봤더니 둘 다 양수가 되면 증가고 둘 다 음수가 되면 감소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어떤 함수가 항상 증가만 하고 항상 감소만 해서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가 섞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가 섞여 있는 상황, 즉 미분에서 0이 되는 상황인데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가 돼버리면 과연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앞으로 극소라고 부르고 그 점에 대한 함수값은 극소값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f 프라임 값이 0이 나왔고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오히려 플러스 증가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감소한대요. 그러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이게 x는 a고.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극대라고 불러요. x는 a에서 극대. 그 다음에 fa는 극대값.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약간 이게 이런 느낌의 그림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뭐하고 좀 헷갈리냐면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극소값과 최소값, 극대값과 최대값이 약간 헷갈려요. 근데 실제로 여기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대값 같고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최소값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극대하고 극소는 말 그대로 딱 그 부분에서만 보는 거예요. 딱 이 부분에서만 봤더니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아래쪽 최소값의 느낌을 주는 거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최대값의 느낌을 줘요.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용어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의 전체에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거고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부분은 딱 이 점, 미분에서 0이 되는 그 순간 딱 그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딱 그 근방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 극소값, 극대값을 영어로는 로컬 미니멈, 그 다음에는 로컬 맥시멈. 그래서 약간 딱 그 일정 부분, 딱 그 부분에서만 최대값, 이 부분에서만 최소값이란 용어라고 쓰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좀 혼동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험 문제의 답이 극대값이 최대값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극대값과 최대값을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 그렇게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극대값, 최대값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구간 내 전체에서 이 극대값이라고 하는 이 y값이 제일 높아야 최대값이라고 부른다고. 그거는 이제 또 관련 문제 풀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공부하면 끝내면 안 되고, 이 극대값, 극소값의 이 개념이 2009 개정,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2007까지는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2009 개정이라고 하는 이전 선배들이 공부할 때는 갑자기 극대극소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 극대극소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수학적으로 약간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극소라는 거는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극소라는 말을 쓰려면 갑니다. x는 a에서 fx에서 fx가 x는 a에서 극소가 되려면 그 fa라는 이 함수값이 그 근처에 있는 fx라는 이 함수값 근처에 있는 fx라는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이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한대. 납득이 되려나? 다시 이 x는 a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a라고 하는 요놈의 근방을 봤더니 그 근처에서 이놈이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아서 우리는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한다고. 그럼 극대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극대도 fa라고 하는 이 i의 함수값이 그 근처에 있는 fx라는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극대를 갖는다고 한대요. 오케이 바리?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극대하고 극소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솔직히 거의 90% 이상의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제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극대나 극소를 물어보겠지만 이 극대하고 극소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화돼서 극대극소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혹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극대극소 판단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돼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요. 하나는 뾰족할 때 첨점. 두 번째는 그렇죠. 연속이 아닌 경우 불연속.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걸 이용해야죠.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해볼게요. 이제 첨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뾰족점인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절대값 함수처럼. 그럼 과연 이 점이 x는 a라고 했을 때 이 점은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극소다 극대다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근데 판단을 못 한다고 해야지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은 극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걸 이제 뭘로 판단하냐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판단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용할 때 기억할 건 이거예요. a라는 점에서 극소다 극대다 라고 말을 하려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딱 잡아가지고 열린 구간 딱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한 함수값하고 fa를 비교했더니 fx가 항상 크거나 같더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이고 열린 구간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a라는 점을 기점으로 제가 이 a를 품고 있게끔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아볼게요. 열린 구간 잡아보시면 이 점들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에 대한 fx보다 fa가 가장 작죠. 그 구간 내에서. 되죠?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가장 작기에 우리는 이 점을 그렇죠 극소라고 부르는 게 가능하다고요.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그다음 한 번 더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불연속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그럼 과연 이 점을 극소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근데 이제 명심해요. 이 그 끊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뾰족하고 뭐 미분 부드럽게 돼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의 입각에서 항상 풀어내셔야 돼요. 그럼 이 a라는 점에선 과연 극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이 a를 품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a를 품고 있는 내가 구간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구간을 다 잡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이라도 구간을 잡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떤이니까. 그리고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니까 양 끝점을 뺀 상태로.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얘를 품고 있는 어떤 구간 하나를 아무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보단 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작으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다는 소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죠. 어떤 열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a를 품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 부등식 만족하니까 우리는 이 a라는 점도 극소라고 부르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어떤을 강조했냐면 어떤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구간을 제가 좀 더 폭넓게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값은 요 값보다 분명히 더 작잖아요. 그러면 얘를 극소라고 못 부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구간이 아니라 어떤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처럼
얘를 최소가 될 수 있게끔 구간을 설정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거라고. 그리고 양 경계를 품으면 안 돼요. 양 끝부분을 품으면 이 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오는 증가함수에서도 이 A라는 이 점을 품어서 여기 닫힌 구간 이렇게 품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제일 최대값이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면 극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이건 극대의 정의랑 너무 확연하게 틀리잖아요. 실제로 이 점 그냥 올라가고 있는 증가하는 점 중에 한 점인 거지 이게 뭐 그 극대극소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이란 부분이 또 중요한 거고 열린 구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극대극소의 개념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가다 보면 주로 이제 미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미분한 놈의 부호만 판단해서 풀어버리고 극단적으로 부호 판단도 잘 안 하고 다항함수에서는 미분에서 0되면 당연히 극대극소 중에 하나겠지 하고 풀어버리는 약간 좀 뭐라 해야지 논리적으로는 결함이 많지만 답은 맞는 그런 문제풀이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미분편의 극대극소 개념은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 좀만 더 잘 잡아두시길. 그리고 선행학습에서 혹시 두 번째 보는 친구들이면 한 번 더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머릿속 정리하셨으면 좋겠네. 당연히 요거 극대도 이 말은 똑같고요. 됐습니까? 네. 극대극소의 개념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럼 제가 두 가지 제안한 겁니다. 첫 번째 제안한 거는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에서 0이 되고 좌우의 부호가 바뀐다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라면 첫 뾰족한 점이든가 불연속인 함수일 거다. 근데 뾰족하든지 불연속이든지 어쨌든 미분이 불가능하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계도 함수, 즉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그 함수를 이용한 방법이 하나 또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다항함수 수학 2에서 다루기 좀 그렇고 나중에 미적분 가서 혹시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그냥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1이에요. 이 점은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미분 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해서 미분에서 0이 됐고, 네? 0 맞잖아요. 왼쪽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양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으로 보면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극대극소가 아니죠. 근데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이걸로 이 A라는 점을 품고 있게끔 제가 열린 구간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하나 잡았더니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한 함수 fx가 함수값하고 fa라는 함수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등호가 있으니까.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서 실제로 이 부등식이 포함된다고요.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얘를 극소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성립하잖아요. 그거 나갔다. 왜? 같으니까. 그럼 극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분을 이용하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방법하고 이 방법 중에 뭐가 더 우선일까요? 이 방법이 우선이에요. 이 방법. 이게 정의예요. 이거는 약간 성질, 정리 같은 상황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상황.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7 개정교육과정 공부했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는 극대극소가 없어요. 근데 2015, 2009 여기 이제 여러분들 배우는 교육과정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대이고 모든 점에서 극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게 정의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시험에서 상수함수가 극대극소를 묻는 게 나오긴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데는 3수, 5수, N수생도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인지하시길. 그래서 판단이 애매할 땐 항상 수학에서는 꼭 정의를 활용하시고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내가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못 한다고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가시길.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오늘 좀 전달해야 되는 기본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 좀 정리가 좀 됐을 거라고 좀 강하게 믿고 혹시 안 되면 한 번만 더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믿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값을 물어보기도 하죠. 극대값이 뭐냐, 극소값이 뭐냐. 증가하려면 이 함수가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되려면 뭐 미정계수, 뭐 a 값은 뭐 해야 되냐, 뭐 범위를 구해봐라. 약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거 자체만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지금 이 작업 자체는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즉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이 그래프 그릴 때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이 돼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좌표평면에 그려 넣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걸 넣으려면 언제 증가 언제 감소 언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미분을 이용하면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아주 심플한 문제. 여기 86쪽에 보기 1번 아주 심플한 함수 하나 해볼게요.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대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응되는 y값을 구해서 그 점들을 전부 다 찍어야 돼요. 그래프니까. 근데 점들을 다 찍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수히 많은 점인데. 그래서 이거를 점들이 다 있을 걸 강하게 믿고 그냥 부드럽게 이은 그래프. 즉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그래프 개형만 그려내면 돼요. 말 그대로 계략적인 형태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보통 미분을 해요. 원래는 정의역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정의역을 원래는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여기 수학2 다항함수 편에서는 거의 다항함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보니까 정의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지수로그 함수나 이렇게 약간 초월함수라고 불리는 함수를 다루는 미적분 편에서는 거기서 좀 정의역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다항함수는 좀만 더 심플하게 일단 가시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성립하는 함수예요. 웬만한 건 다 되는. 자 가볼게요.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f'x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호. 그러려면 부호를 판단하려면 양수, 음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기준점, 즉 양수하고 음수의 기준점이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보면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 여기 교재나 우리 교과서나 웬만한 그 기본서들 보면 증감표라는 걸 그려요. 증감표라는 걸 그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값이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이 아이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프라임 값이 0인 거고 1에서도 프라임 값이 0인 거고. 그러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fx라는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분에서는 프라임의 부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호를 보려면 이렇게 그 어떤 정확한 값, 즉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을 때는 이렇게 수식으로 푸는 게 편하지만 부호를 보기 위해서는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보고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이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건 요거의 부호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다 간단하게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다고 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하면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고 볼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 f'x라고 하는 이 도함수가 플러스 부호를 갖죠. 위에 있으니까 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땐 부호가 플러스 부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증가표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니까 원래 원함수 fx는 증가죠. 아까 증가한다 했죠.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증가하니까. 마이너스는 감소하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니까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프 개혁 느낌 오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미분에서 0이 됐고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극대라고 이건 극대. 그래서 이 점은 극대가 되고 이때는 극대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럼 극대 값은 말 그대로 f의 마이너스 1이 극대 값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 뭐겠어요? 미분에서 0이 됐고 왼쪽은 부호가 마이너스 오른쪽은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극소라고 부르고 이때는 극소 값이라 하죠. 됩니까? 극소 값은 당연히 f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증가표를 어떻게 보면 그리는 이유는 이 증가표 안에 기본적으로 이 함수에 대한 특징이 다 담겨요. 극대극소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극대값은 얼마고 극소값은 얼마고 다 담겨요. 그래서 이 증가표라고 하는 게 보통 해설지는 증가표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해설지는 증가표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 증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연습하시고 좀만 더 이 증가표가 좀 익숙해지면 솔직히 그래프 훨씬 더 보기 편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증가표를 그리는 이유나 이 도함수를 구한 이유가 이 fx란 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 극대, 극소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니, 근데 그 판단을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도함수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함수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도함수의 부호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궁금한 거니까 부호가 확실한 이런 상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함수니까. 그럼 부호가 불확실한 요것에 대해서만 부호 판단을 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죠. 근데 부호 판단할 때 y축 필요합니까? 어떤 아이가 y축보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부호 판단을 할 때는 x축만 필요하겠죠.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어쩌냐고요. 그냥 y축 그리지 말고, 왜냐면 y축을 그리는 순간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축보다 왼쪽에 그릴지 오른쪽에 그릴지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의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x축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만 고민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x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로 불러 그리고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겠지. 이 두 개의 크기가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 얘가 f'x에 랑 부호가 동일한 i고, 그럼 여기에 부호는 이제 확인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이고 왼쪽 부호 오른쪽 부호 바뀌었고,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이고 왼쪽 부호 오른쪽 부호 바뀌었고. 그러니까 돼요? 그럼 결국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구간에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죠. 플러스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극대라고 부르고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를 여기다 구해서 쓰면 되고, 여기는 1이니까 f의 1을 여기다 쓰면 되고. 끝났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이 증가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림으로 도식하는 게 이거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 그래프 자체에다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두 번 할 일을 한 번에 끝내는 작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y는 fx. 됐습니까? 우리가 개형만 찾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쪽에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린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x축과 y축 그려주면 좋죠. 이제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내려면 뭐 절편을 물어볼 때도 있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알았으니 여기에 좌표 평면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좌표 평면이 먼저 그려진 상태에서 그래프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y축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더 먼저 시급한 거는 그래프 개형이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x축 y축을 집어넣자고요. 그게 오히려 더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y축을 그리려면 당연히 0이 되는 순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y값이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3이죠. 3. 이때의 함수값은 3이고, 그 다음 f1 여기다 1을 넣어보면 1 마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x축은 이 사이로 들어가겠죠. 0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됩니까? 그 다음에 x가 0일 때가 이 순간인 거잖아요. 이거 x가 0일 y가 0일 때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y축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x에다 0을 넣어보면 1이 나오죠. 그러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0보다는 왼쪽에 y축이 그려져야
이렇게 그려져야 이 순간이 1이 되는 절편 1이 되면서 y축 여기에 그려 넣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0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좌표축이 그려진 거라고.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냐고. 처음에 좌표축 그려놓고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그럼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교점에 3개가 이제 생기는 거고. 됐습니까? 이제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증간표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판단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제집에 손으로 써야 되는 그 문제 상황을 해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문제 상황이 이렇게 증간표로 표시가 돼요. 거의 모든 문제집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증간표에는 일단 좀 익숙해 두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지 맞았는지 확인은 가능해야 되니까. 증간표 익숙해 두시되, 이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어차피 속도도 필요하고 정확성도 필요하고 뭔가 내가 필요한 것만 더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간표라는 이 작업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 즉 도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그리고 그거의 아래쪽, 이 아래쪽에다가 바로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좀 더 좀 이해도도 올라가고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필수예제 5-2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쭉 풀어가시면 돼요. 문제니까 이제 풀어가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89쪽에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있어요. 근데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그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차라리 이거는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 유튜브에다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건 일단 패스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다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들이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 다 끝나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실력을 쌓아갔으면 하는데, 그래도 좀 같이 풀어갔으면 하는 문제는 필수예제 5-7번 한번 봐볼게요. 5-7번. 5-7번을 한번 보시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자, 되죠? 자, 이랬을 때 그 1번 문제가 뭐냐면요, fx가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럼 극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아까 내용 설명할 때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합쳐서 극값이라 그래요. 그럼 극값을 안 갖게끔 해달라는 소리는, 그렇죠,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더라도 왼쪽과 오른쪽 주변 환경을 봤더니 둘 다 부호가 플러스이거나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그 0이 되는 점도 극대나 극소 쪽으로 빠지지 않고 증가한다라고 말해도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은 이 fx라는 이 함수가 하나의 부호만 갖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0이 되는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가겠죠. x의 세제곱이라서 최고 차익에서 양수니까 x를 무한대 오른쪽 끝쪽으로 보게 되면 이 함수 f는 기본적으로 증가를 해요. 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fx를 미분했을 때, 이제 풀이해볼게요. 솔루션. 미분을 했을 때 이 프라임 x의 부호가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0보다 작다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함수가 감소하는데 무한대로 가면 다시 증가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극소라고 하는 값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안 되니까 f'x가 0보다, 그렇죠, 크거나 크면 증가할 텐데 그 값을 갖지 않는 범위에 0을 넣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범위에서 다 괜찮다면. 그러면 f'에서 0 이상이면 증가할 테니까 그 값을 갖지 않겠죠. 됐죠?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문제 풀이할 땐 이렇게 하면 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미분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고, 얘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2차 부등식이 특별한 정기역의 제한 조건 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뭘 이용하면 돼요?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절대적인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눈으로 봤더니 x축보다 항상 이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같아도 한 번쯤은 같을 상관은 없대요. 그러면 이게 2차 함수니까 이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2차 함수라서 이 2차 방정식을 0이라 놓고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두면 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됐을 때 마이너스 a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제곱 플러스 2a라고 했을 때 요놈의 부호가 0보다 작던지 같아. 즉 중근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진가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뭐야 여기 2a로 묶어버리면 2a로 묶으면 a 플러스 3이 이제 부동원 바꿀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는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즉 극값을 갖지 않는 상황이 되죠. 됐습니까? 혹시 3-7번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푸는 게 기본인데 하필이면 얘가 3차 함수라서 그 그래프 개형을 이제 한번 학습해 본 친구는 알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 상황밖에 없다고. 증가만 하든가 한 번쯤 0이 되는 순간 한 번 잠깐 쉬었다 올라가든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든가.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순간 극대값 극소값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는 이 3차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를 다 갖지 않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도함수의 실근을 이용을 해서 저하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바로 가지겠죠. 근데 이제 3차 함수라서 이렇게 가는 것보단 일단 일반적으로 보통의 함수는 이 상황인 거니까 아까 제가 이거 x의 세제곱 최고 차이기사 양수임을 이용해서 이게 항상 0 이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결합해서 부등호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강의를 좀 마쳐볼까 해요. 일단 개념 문제 위주로 하면서 여기 예제 중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몇 개 다뤄보면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한 시간이었으니까 꼭 한번 기본 내용 숙지 잘 하시고 연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좀 예습을 하셔서 조금 준비나 대비가 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강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